네. 자,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전문가님은 항상 미리미리 얘기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 미리미리 예측이 좀 적중을 했습니다. 빠르면 이 반등 자체가 오늘, 아니면 내일, 늦으면 내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빠른 예측이 맞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미리 좀 움직였다면 오늘 좀 수익으로 연결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확실히 미국하고도 이렇게 커플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 원익 머티리얼즈 항상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뭐 거의 날아가죠. 6%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부잣집, 막내집, 막내 아들인가요? 헷갈리는데요. 이 콘텐츠가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적이에요, 여러분. 해외 시장 급등인데 국내장은 양호밖에 안 되죠. 원래 해외 시장 급등, 국내장 강세, 국내장 급등 이게 좋은데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수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섹터 총정리를 해서 얘기를 할까 막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10분 시간에 10분 15분에 그거 얘기하는 거 좀 그러니까 아껴놨다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듯이 미국장은 온통 불마다죠, 여러분. 근데 기술적으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립니다. 빨간색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추세선, 이 추세선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테두리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미국장은 간단하게만 얘기해드리고 사실 이거 독일 시장 얘기하면은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독일 PMI 지금 보시면 45고 그 다음에 44대로 지금 예측이 되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50 이하면 이게 경기 위축 안 좋은 거거든요, 경기가. 근데 독일은 2022년도 최장 시간 상승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시장 파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 뒷부분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독일 시장도 우습고 미국 시장은 급등을 했는데 저 빨간색 추세선을 넘어야 제대로 올라가는 거고 딱 거기에 걸터 있고 오늘 주택도 나오고 실업시장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이게 프라이데이인가? 블랙 프라이데이 앞서서 마지막으로 오늘 좀 굵직한 게 나오는 거 아니냐 정도 보여지는데 지금 예측되어 있는 대로만 나오면 미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예측되어 있는 대로만 나오면.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0시에 나오죠. 오늘은 축구가 재미난 게 안 하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파란색으로 나오면 요거 뚫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게 더 보기가 편하니까. 보다시피 또 음봉이죠, 여러분. 대신 이제 음봉인데 도지형이에요. 나스닥이 기술적 흐름이고 우리나라도 기술적 흐름. 기술적 흐름상에 여기 보면 88이 딱 화면에 8과 오늘이 8이죠. 이게 이제 8변곡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오늘이 지났는데도 안 움직이면 내일은 이제 21선 지지형으로 한 번 정도 올라가는 게 기본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생각보다 세지는 않아요. 요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섹터 중에 지금 보다시피 미국이 어쨌든 올라가면 지금 화면에 보이죠, 여러분? 어제도 삼성전자 갖고 얘기해드렸는데 6만 원 초반이나 그게 깨졌을 때 매수해야 먹을 폭이 생긴다 하면서 이제 기대 수익 5% 정도 얘기했었어요. 지금 400원 움직이지 않습니까? 원익 머트리 6% 올라가요, 여러분. 이것도 어제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에 지수가 반등 나올 걸 예측을 하고 저점 매수를 하는 거죠. 바로 그냥 저점에서 샀으면 한 8%, 240까지 가면은 한 10% 수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종복 스타일상 이런 주식을 계속 좋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드물죠. 이것은 시장을 정확히 파악해야 나올 수 있는. 반면 동부하이텍은 아직 제대로 이게 조정을 안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적으로 2% 수준 정도밖에 안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콘텐츠는 새로운 테마주예요, 여러분.
뭐 미스터 진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콘텐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콘텐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레몽네일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 공개 방송하면서 요 주식하고 사실은 레몽네일 요거 부잣집 요거하고 A 스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요 세 종목을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보다시피 스튜디오 드래곤도 일요일 기준에 보면 거래량이 이게 이제 추세 패턴의 중요성. 거래량이 최근에 상당히 급증해 있죠, 여러분. 요런 거 이제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고 순환매가 어느 시점에서 나올 수 있다를 판단한 상태에서 하루 전날부터, 그죠? 하루 전날부터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이런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바퀴가 돌았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화이구지 움직였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에 한 바퀴 도는 느낌이다라는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에 한 바퀴 도르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나 사우디아라비아 쪽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움직일 게 뭐냐? 딱 봤더니 이쪽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이쪽 레몽레인 같은 종목들이 거래량이 쓰면서 움직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본 거고 지금도 레몽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 장은 기술적 흐름이기 때문에 대형주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사야 먹을 게 크고 반도체 쪽도 충분히 추세 패턴상 목표치가 열려있는 쪽은 세게 가는데 그렇지 않은 쪽은 못 가고 테마주가 갈 게 없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콘텐츠가 가는 거고 한 코멘트를 더 드리면 원래 가벼운 리튬 관련주는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간 되면. 메타버스도 콘텐츠 기반형이죠, 여러분. 메타버스도 지금 움직임이 좋은데 저쪽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과가 한 서너 가지 과가 나옵니다. 서너 가지 과가 나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형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콘텐츠의 내용이 있고 서로 달라요. 자이언트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런 게 이제 콘텐츠 기반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자이언트를 보시면 최근에 거래가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세게는 안 움직이지만 이런 거래량이 예사로운 거래량은 아니다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네요. 안 본 티가 납니다, 제가. 자, 어쨌든 기술적인 흐름에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대형주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접근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후장 투자 전략도 들을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급등을 했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차트는 나스닥은 N자형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다 보면 N자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고 우리나라는 올라온 기간이 되게 긴 상태에서 지금 내려온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래서 아까 동부 하이텍 설명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뭐 이 지수의 흐름은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양봉이 나오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은 316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장 결국 제가 316 한번 얘기했었죠. 316 돌파. 그다음에 이제 아래로는 최소한 121선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 되면 313짜리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313하고 316 몇 번 얘기해 드렸죠. 그리고 이제 315가 심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지수의 흐름상에서는 대형주는 먹을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시간 안 되니까 그죠? 310을 깼을 때, 310을 깨서 307 수준 쪽으로 왔을 때 대형주를 사야 먹을 게 생깁니다. 그전에는 대형주는 그냥 기술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파악의 중요성으로 이제 얘기를 좀 브리핑을 해주려고 하는데 한번 제가 5월 달부터 방송했지 않습니까? 지금 6개월째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을 얘기해주면 시장 파악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수익이 기가 막히게 나는 장. 지금 장은. 그렇지 않고 따라다니게 되면 쫓아가서 물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시장 파악이야 뭐 어차피 지금 방송 중에 결국 마인즈 날라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깜짝 놀랐네요, 또. 이런 게 제가 한 번씩 브리핑을 해줬던 주식인데 지금 순간적으로 날라가서 저도 깜짝 놀라서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인즈가 이제 인공지능 기반형이거든요. 이게 데이터 기반형. 변곡점마다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 삼성 SDI, 포스코, 저는 포철로 얘기하죠. 이 세 종목이 주로 이 종목 입에서 나오는 종목 중에 매수 유망한 쪽. 그죠?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SDI의 빈도가 많았는데, 업종 대표주 대형주는 딱 이쪽밖에 없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기반형으로 들어갈 때 포스코 케미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사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대보마그네를 얘기해 주는데 대보마그네는 어제 움직였다고 안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 중기적으로 계속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로 얘기해 주는 게 에너지 쪽에서는 CS 윈도죠. 이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라 들어가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쪽은 처음에는 현대에너지를 얘기하다가 현대일렉으로 바꿨죠. 현대일렉도 신고가입니다. 이것도 지금은 따라 들어가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렉트릭 쪽에서는 자꾸 순환메타진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렉트릭을 얘기해 주는 게 LS 일렉이죠. 요거는 추가 상승형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가 여기 음봉 나오는 날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진 줬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거의 대표적인 주식들. 그리고 건설기계에서는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도 지금 따라 들어가면 먹을 게 없어 보이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화엔지니어링, 히림, 한국종합기술 이런 종목을 사이드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신고가. 그 다음에 이제 비철금속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는 얘기는 안 해도 이구산업이 참 마음에 드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는 자주 해주지 않습니까? 요새 움직임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리고 히토류. 히토류에는 포스코, 엠텍하고 티플렉스. 이것도 지금 매수 권역이고요. 근데 거래량이 없어서 세게는 못 가지만 대신에 이제 요 히토류 기반형이 리튬 쪽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웰크론한텍이 요새 대박나는 주식이에요, 여러분. 요게 제가 유튜브나 공개 방송에서 포스코 엠텍하고 같이 얘기해주는 주식이거든요. 이 주식은 급등했는데 포스코 엠텍은 급등을 못했다. 보면 거래량 패턴. 그죠? 그래서 시장 파악의 중요성을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지금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추세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수익이 크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에너지 관련주에 원전을 얘기 안 했군요. 이 종목은 원전 관련주는 방송에서 잘 얘기 안 하죠. 저는 원전 대신 태양광이나 일렉트릭을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은 이거저거 다 쫓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는 처음에는 SFA하고 워닝 머트리로 얘기하다가 SFA가 안 빠지니까 워닝 머트리를 계속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워닉 IPS로 바뀌고 지금은 동부 하이텍으로 넘어왔고 동부 하이텍은 이쪽으로 오면 적극 매수예요, 여러분.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소극적 매수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시장 파악의 중요성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고 올라가는 장이냐, 만약에 강세장이고 올라가는 장에서는 대형주를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종합이 280에서 320까지 올라온 장이란 말입니다. 대형주는 먹을 게 없죠. 그러면 그 대형주 기반의 순환매로 예측하면 어디가 좋겠어요? 당연히 반도체.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종목이 되게 많죠. 인공지능은 로봇 관련주를 주로 얘기하는데 인공지능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의 주식이에요, 여러분. 패러다임의 변화 아시죠? 인공지능은 시대가 요구하는 거. 리튬, 니켈, 펫배터리는 환경이 요구하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네옴시티 같은 것도 환경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환경의 요구가 강하냐? 시대의 요구가 강하냐? 시대의 요구가 강하죠. 대신 순간 모멘텀은 환경 요인이 강합니다. 저쪽이 급등을 하니까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둔하니까 로봇 관련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거죠. 이게 시장 파악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 반도체에서부터 이 시간에 자주 얘기해주는 종목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오면 적극 매수, 어느 정도 저항권에 가면 기타 테마로 순환매 예측, 이런 식으로 시장 대응을 해야 지금은 큰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전 매매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항상 쉽지가 않죠. 시장 파악의 중요성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오후장에도 지켜볼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잡아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